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최연주 사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용 교육 또는 다양한 활용 그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리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일단 중앙대학교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도서관 활용교육과 리스 활용 사례, 활용교육하고 나서 시행 결과, 이용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 대한 안내인데요.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정보팀이 서울과 안성, 중앙대학교가 캠퍼스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2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학 전문 도서관이랑 주제정보 서비스팀이 각각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제 주제정보 서비스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주제정보 서비스팀에서 학술정보 활용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떠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주제 분야별로 연구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자자료나 비구독 학술자료 서비스 이외에 독서 프로그램과 학술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보시면요. 우선 주제 분야별로 연구 지원 서비스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주제정보 서비스팀에는 크게 주제 사서들이 배치해 있기 때문에 각 담당 분야의 주제 사서들이 간호학, 경영경제, 공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전자자료라든지 비구독 학술자료, 즉 전자자료에서 구독하고 있지 못한 그런 비구독 논문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구성원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해서 AOD라든지 CDDS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AO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아티클 온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원문 복사가 아니라 그 원문 PDF 자체를 아예 그냥 구입해서 교수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대에서는 약 170개의 학술 DB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다 동일하게 이런 DB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도 마찬가지로 이 170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저희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서 페스티벌, 인문학 40선 읽기나 독후감 공모전, 독서 PT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학술정보 활용 교육 부분인데요. 이 학술정보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 도서관 활용교육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이 도서관 활용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활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하시는 이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효과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게시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용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서들이 이용자들한테 단순 참고 봉사만으로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지속적인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교육이 또 한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이외에도 이제 학생이나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니면은 사서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용자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용자 교육을 하면서 또 한번 사서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장소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차원으로 이용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외에도 교육자의 이미지도 같이 함께 더해서 하나의 사서의 그런 큰 그 역할로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활용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 정기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고 있고 매월마다 조금씩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변경을 해서 학기 초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교육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매월 진행하는 교육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의 특성에 맞춰서 정기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외에 매월 초에 저희가 이메일로도 전체 공지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용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정기교육 말고도 저희가 맞춤형 교육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전 분야를 조금 포괄적으로 딱 그 틀에 맞는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연구자분들도 계셔서 이런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예로 들면 이제 특히 대학생 학부생 같은 경우에 1, 2학년 같은 경우에 글쓰기 수업이 있는데 이 글쓰기 수업 과정에서 논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 화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또 한번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개편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기초 학술 정보와 글쓰기, 자료 검색과 활용,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초 학술 정보와 글쓰기 수업 같은 글쓰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활용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많이 이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초적인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레포트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레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레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내용부터 그리고 이 레포트를 내용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선행 연구라든지 참고 문헌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와 4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성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와 이공계 2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이공계 안에서도 또 한 번 더 논문의 특성이 다 각기 좀 다른 특성을 보이긴 하지만 크게 나누어 봤을 때는 일단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쪽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많이들 이루어지시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논문을 작성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논문 작성에 대한 내용 방법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든지 형식들 그리고 논문 투고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자료 검색과 활용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3가지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 교육, 해외 학술 DB, 분야별 전문 DB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 교육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논문을 검색할 때 꼭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한 지식들을 저희가 최대한 다 많이 모아가지고 내용 구성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스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리스를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학술 논문 검색, 즉 기본 논문을 검색하는 기본 그런 교육에서 리스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화면 같은 경우에 내용 구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제가 그 사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 검색에서 다루지는 않는 조금 더 심화된 영어 논문 검색을 위한
해외 학술 DB 활용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스코퍼스를 대상으로 저희가 논문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 논문 검색 이외에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분야별 전문 DB라고 해서 경영경제, 의학학, 사회학, 자연과학 각 이제 학문 분야별로 좀 특성화를 띠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DB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서들, 그 주제 사서가 직접 진행을 하거나 혹은 그 담당 업체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분야별 DB를 이용을 하실 때 좀 이용 교육이 필요한 그런 DB들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그램을 래프웍스, 맨델레이, 엔드노트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월별로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드노트 안에 기능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조금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래프웍스, 맨델레이, 엔드노트 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도 서지 정보를 반출하는 방법, 또 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리스를 이용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를 어떻게 이런 도서 활용 교육에 녹여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 교육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국내 학술 정보가 대다수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사서들도 이제 이용자들한테 이 리스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 국내 학술 자료 말고도 해외 학술 논문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범위도 점차 넓혀 나가고 있고 최근에 또 해외 학술 DB에 대한 그 사이트 UI도 새롭게 개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문 보기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시는데 원문 보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복사 대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리스에서 원문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바로 복사 대출 신청을 하기보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더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세 검색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검색 조건에 맞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얻으실 수 있도록 상세 검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리스 이 활용 학술정보 논문 검색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실습을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랑 같이 리스트로 들어가서 같이 검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세 검색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불리한 연산자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했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로만 이제 검색을 하기에는 너무 검색 결과가 방대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이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학술 DB에 따라서 이용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를 그냥 썼는데 잘 검색이 되던데 리스에서는 잘 안 돼요. 이런 식의 질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에서는 불련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기서는 꼭 이 꺽쇠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꺽쇠를 사용하지 않고 검색 연산자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략한 기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스에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도 이용 그 교육 과정 내에서 같이 한번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이제 앞서서 다른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그 안내 드리고 있는 부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 책장 기능입니다. 내 책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부생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아직 미숙한 학생들한테는 이 리스의 내 책장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능이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 책장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논문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뭐 미처 다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볼 수도 있고 혹은 읽었는데 이것들을 내 그 레포트에다가 같이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따로 폴더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논문마다 또 메모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용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해외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 DB마다 이런 식으로 UI가 새롭게 개편이 될 때마다 자료, 교육 자료도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로바로 이용자들이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논문을 검색하는 것에서만 리스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위 논문 검색할 때도 한 번 더 리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에서 뭐 수여대학이라든지 학과 정보, 지도교수 이런 필터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검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용자들이 단순히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유아교육학과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리스 통합 검색에서 유아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유아교육학과에서 발행한 학위 논문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유아교육학과로 검색된 검색 결과를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 뭐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런 식으로 유아교육학과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단과대에서 이 학위 논문을 발행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제목에 유아교육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위 논문을 검색하실 때는 특히 더 상세 검색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걸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도 같이 한번 리스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문 복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이 원문 복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리스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대학 도서 대출이라고 해서 중앙대에서는 다른 대학들이랑 같이 상호 협정을 맺어서 각 대학에 있는 도서들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호 협정 대학에 있는 도서를 빌리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도서가 내가 찾는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실 필요 없이 리스에서 어떤 대학 도서관에서 이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 리스를 통해서 이런 타대학 도서 대출을 이용하실 때도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금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에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상호협정대학에도 마침 가톨릭대가 있으니까 가톨릭대로 신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쉽게 도서 대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저희가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레프웍스라든지 맨들레이 그리고 엔드노트에서도 리스를 활용해서 서지 정보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학술 DB마다 이런 서지 정보를 내보내는 그 옵션에 대해선 되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조금 이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파일명, 확장자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 맨들레이, 레프웍스 이런 식으로 이용자들이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리스에서 서지 정보를 반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리스를 단순히 학술 정보 활용 교육에서만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앙인 학술정보 검색대회에서도 리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정보 검색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특정 문제들을 주고 특정 DB에서 원하는 그 값을 찾아내는 그런 검색대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부터 진행을 해서 2018년, 19년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검색대회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여름에는 이제 축제에 한 부스를 차려가지고 문제 하나씩 만들어서 학술정보 검색대회를 간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축제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은 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들을 조금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저희 학술정보 검색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랑 본선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아무래도 쉽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예선에서는 검색 DB를 어느 정도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를 기재를 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검색 DB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리스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술정보 검색대회에서도 리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 교육을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이용자들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만족도는 괜찮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활용 교육을 진행한 그런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2007년도부터 도서관에서 교육을 쭉쭉 진행을 해오다가 2014년에 주제정보 서비스팀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제정보 서비스팀에서 이제 교육 부분을 가져와서 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단순 기초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들을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횟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 인원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2020년에 교육 횟수가 훅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 인원은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2020년 1학기에는 대면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교육분을 녹화를 해서 일회성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교육 횟수가 카운팅이 많이 적어졌고요. 대신 이게 그냥 녹화본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교육 인원은 꾸준히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녹화본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줌으로 진행을 하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한 80건 정도가 교육 횟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교육 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야간 대학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안성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까지 와서 듣기가 좀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쉽게 이 교육을 수강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 인원이 그래도 4,000명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교육 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매 교육이 종료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유익성과 교육의 만족도 각각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그 퍼센트가 70% 정도, 만족도는 95%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이용자들이 그 각각의 활용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기타 의견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알면 정말 유익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이 활용교육과 관련해서 향후 이제 2022학년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연구실 맞춤형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페이크 뉴스라든지 신뢰도가 낮은 정보들을 이제 이용자들이, 특히 이제 막 신입생들,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량이 조금 낮다 보니까 아쉽다 보니까 이런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저희가 기존에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 느낌으로 대학원생 랩실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랩실은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 약학 등에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학문 단위 중심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를 접목해서 또 하나의 교육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를 접목을 해서 특정 플랫폼 내에 있는 교육 강좌를 개설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듣는 그런 강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거고, 이걸 진행을 했을 때 사소와 이용자 간 소통이 잘 어우러지는지, 뭐 과도한 업무가 이루어지진 않는지, 단기적 유행에서 끝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자체적으로 또 한번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 데이터 관련해가지고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리스를 활용해서 활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에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그 교육 횟수를 진행을 했는데 도서관 이용 교육을 담당하는 도서관 인원은 몇 명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일단 이용 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주재 사서 5명이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계약직 선생님 한 분이 더 추가로 담당을 하셔가지고 총 6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반응이 좋은 교육이 어떤 건지 또 문의를 주셨는데, 제일 반응이 좋은 건 그 학위 논문 교육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학술 논문 검색 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매 학기마다 항상 인기가 좋은 교육인데요. 아무래도 논문 검색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학술 논문 검색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학위 논문 작성 교육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주시는 게, 논문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제공에 대한 홍보를 따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매 학기 초반에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제 전문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서 교수님들과 따로 이제 1대1 미팅을 진행을 할 때 교수님들한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검색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정보 검색 대회를 진행을 할 때는 일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러니까 쉽게 이 답을 산출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또 아니어야 되고,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좀 많이 그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검색 대회를 기획을 할 때 각 사서마다 문제를 뭐 10건씩 작성을 해가지고 총 주제 사서가 5명이면은 50개의 문제가 50개의 문제가 이제 작성이 되면 거기서 예선 문제를 산출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본선 문제를 뭐 10개를 각각 산출해서 50개에서 또 한번 산출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난이도 문제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용 교육을 나눠서 맡으시는 것 같은데 역할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야별로 저희가 교육을
크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이공계랑 사회과학을 그러니까 인문사회를 나누기 때문에 경영경제 사서랑 그다음에 자연공학 사서인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조금 약간 보편적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조금 골고루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이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드리면, 교육이 대체적으로 종류도 많고 방대한데 선생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따로 뭐 교육을 제공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각 DB에서 만약에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을 저희가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 맞춰서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교재도 재구성을 하고요, 내용 구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DB를 이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상 많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